아름다운 충북. 지난주에 이어서 옥천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낚시 잘 돼요? 안 나와요. 세월 낚으시러 오셨구나. 강태공들의 세월을 낚는 비단물길은 오늘도 쉼없이 흐릅니다. 아, 예쁘다. 진짜 산세 좋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온 사진작가 차기열입니다. 제주도 참 아름다운 풍경 많은데요.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에 살면 이런 강을 보기 힘들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굽이치는 금강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집니다. 또 첩첩탐중 이런 멋진 산들도 보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두 번째 옥천을 찾았고요. 이 금강을 따라서 옥천에 또 어떤 맛집 포인트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찾아보시죠. 가볼까요? 오늘 찾은 첫 번째 목적지는요, 옥천을 시끌벅적하게 그리고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곳인데요. 푸르른 자연과 고즈넉한 한옥이 잘 어우러진 옥천 전통문화 체험관입니다. 오, 이름 길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시, 체험, 또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숙박을 통해서 다양하게 느끼실 수 있는 복합 전통문화 공간입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고요. 단지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상설 전시라든지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특별 전시를 항상 하고 있고요. 또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떡 만들기라든지 다도 체험, 낙화 공예 체험, 또 목공 체험 같이 일일 체험들을 즐기실 수 있고요. 또한 숙박동에서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또 숙박 체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언제 봐도 참 곱죠? 우리 고유에 오신 한복도 입어볼 수 있고요. 너른 마당엔 어른아이 할 거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놀이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놀이터니까요. 전통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즐겁게 놀이 문화를 통해서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이 됐으면 하고요. 또 어른들에게는 이제 지난 추억과 향수를 가족과 함께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은 우리 전통문화가 과거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지금을 함께하는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한옥 안으로 들어서니까요. 우와, 냄새도 나고 맛있는 체험이 한창이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체험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종종 오는 편이에요. 네. 경험 안 해본 걸 해봐서 재밌습니다. 도시 애들이니까 체험할 기회가 잘 없어서 저희가 애들이 일부러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도 손으로 심어보고 그런 것도 하고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여기도 체험할 것도 많고 숙박 시설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옥천 관광지도 많고 이래서 저희는 한 번씩 자주 데리고 오는 편이에요.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가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보통 이제 오란다 강정이라든지 들깨강정, 이제 바람떡, 쑥개떡 이런 음식을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게 저 선생님 이게 요즘 체험객들 사이에서 이 오란다 강정 만들기 체험이 정말 인기가 좋은데요. 저 차장금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오란다의 이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덜란드에서 이제 유래된 과자인데 그게 일본식 발음으로 되면서 원래 네덜란드가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는 홀랜드거든요. 헐랜드, 예, 근데 홀랜드가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오란다 남다. 이렇게 발음이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름, 나라 이름 그대로 예, 사용이 된 게 유래라고 저는 들었던 기억이 좀 나요. 아, 그래. 예, 저도 기억이 안 났다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뭐 요리 하나를 배운다기보다는 옛날의 전통 이야기도 나누면서 네. 예, 아이들이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예, 좋은 징검다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말씀도 정말 곱게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야기꽃을 막 피우다 보니까요. 어느덧 네모난트라는 추억의 바삭함으로 가득 찼는데요. 어때요? 정말 먹음직스럽죠? 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8조각을 만들 거. 아, 하나씩 하면 재미없고. 그러네요, 진짜. 서운하잖아요. 맞아요. 최소한 2개씩 먹어야지. 정 없어 보이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바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너무 좋고. 그래서 더 좀 애착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맛있어지는 것 같고. 일단은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네요. 요즘 아이들도. 그러니까요. 이게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 한 번 만들어셔서 드셔보시면은 2번, 3번. 이것 때문에 전통문화체험관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번만 발걸음을 하면요. 아마 자꾸만 생각나게 될걸요? 멈출 수 없는 이곳의 매력 때문에 말이죠.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잊혀가던 우리 전통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끼고 갑니다. 이번에는 약간 바깥쪽으로 벗어나서 옥천 금강휴게소 일대로 통하는 금강유원지로 향했는데요. 내기관 사장님, 내기관 빠가 1관. 금강유원지는 경부고속도로 옆 금강의 수중보를 세우면서 조성된 유원지인데요. 주변 풍광이 정말 빼어나기로 유명한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금강을 끼고 있어 민물고기 요리가 발달한 것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시작점에 오늘 맛집이 있었는데요. 오래됐죠. 네, 할머니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됐어요, 여기? 나 얼마 전에도 오래돼서 우리 그래요? 할지가. 그때는 사람 많았어요? 예? 그때는 그때도 사람 많았어요? 그렇게 안 많았지, 그제는. 그래요? 지금 발달돼 더 많지. 지금은 더 많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기면서 설레, 막.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예나 지금이나 옥천의 명소로 명성을 알리고 있는 금강유원지. 지금도 약 30여 곳의 매운탕 전문점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오늘의 맛집은 민물고기 매운탕 한 길만 오로지 걸어온 지 4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맨이었었어요. 직장에서 스포츠만 하다가 이제 여기로 이제 저희 어머님들이 다리를 놔주셔서 이쪽으로 결혼하게 됐고, 우리 아저씨는 서울에 직장이 있었고, 저는 여기서 시어머님하고 계속 이제 식당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특산물이 뭐냐면 매운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에서 잡은 뭐 피레미라든가 모든 고기들 업종들을 갖고 시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이 음식업에만 종사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한테 맛있다고를 알려준 거죠. 여기가 유명해진 거지, 음식이. 그 진가를 알고 전국 각지 방방곡곡에서 몰려드는 손님들. 단연 인기 메뉴는 매운탕입니다. 민물고기 매운탕. 어쩌면 사실 호불호가 갈릴 법도 한데 맛보는 순간 와, 딱 그 꼴을 부른다고 하죠. 민물 생선 요리 좀 많이 드셔보셨어요? 아니 많이는 안 먹어봤는데 오래전에 먹어봤는데 참 맛있네요. 여기 유명하다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참 맛있네요. 담백하고. 오늘은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 여기 처갓집이 이쪽에 있어서 거기 산세에도 가는 겸 여기 또 우리가 인터넷에도 찾아가지고 원주집이라고 그래서 이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참 담백하고 맛있네요. 서비스도 좋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민물 생선이라 좀 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어요. 민물고기 매운탕 전문점에 왔는데 민물고기의 황제 그 얼굴은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먹어보면 더 좋은데 요즘 몸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네요.
가시. 오. 쏘가리 이게 부채꼴 모양 전체가 다 가시야. 이 밑에도 있고 쏘이면 엄청나게 아프고 이게 쏘가리가 이거 화나면 여기 아감이 있죠. 이게 확 이렇게 서요. 이 쏘가리가 좀 고급이죠? 예, 민물의 왕입니다. 아, 민물의 왕. 예. 특별히 맛있는 점이 있어요, 이게? 특별히 맛있는 게 고기의 이제 육질이죠. 그 육질. 생선의 네. 육질이 가장 탄력도가 있어요. 이 고기들 보면은 탄력이 쫄깃쫄깃. 네. 그래갖고 쏘가리를 따를 수가 없어. 우리나라 고기 중에서 쏘가리가 최고. 그래요. 바다 생선 못지않게 맛, 식감이면 식감, 일품인 쏘가리는 매운탕으로 또 회로 어떻게 즐겨도 정말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탱글탱글한 육질에 마음이 뺏기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제 선택은요? 매운탕 시켰어요. 제가 먹을 매운탕은 살이 통통한 메기, 그 다음에 그 우러나는 국물이 일품이라고 하는 빠가사리가 들어간 매운탕을 먹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금강하면 아무래도 민물고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식당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사실은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금강 휴게소죠 지금. 네, 금강 유원지 바로 앞쪽에서 이 옥천 그리고 이 금강 유원지 쪽의 발달을 계속 동안 함께 해오고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고요. 아까 전에도 이 주방에서 봤는데 음식 하시는 손길에 대한 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금강 유원지의 시작부터 줄곧 함께 해온 이 맛집. 곳곳에서 그 세월과 정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매운탕의 맛을 내기 위해 화려하거나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것 하나 빼고 말이죠.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에 매주로 빚어놨다가 풀을 잘 쓰는 거죠. 쌀가루 풀을 잘 써서 메주가루하고 고춧가루하고 넣어갖고. 아, 메주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색깔이. 네, 아니 이게 이제 오래 발효를 시켜서 색깔이 검은스름해요. 그래요? 네, 색깔이. 한 중간중간 이게 변동사항이 많았어요. 된장 넣고 끓였고, 또 조선 간장이라고 있어요. 된장 만들 때 간장이 나오잖아요. 조선 간장으로도 접목시켜서 끓였고, 이제 그러다가 된장하고 간장은 빼고 고추장 하나만. 여기도 다 메주가루도 들어가고, 다 소금, 간도 다 들어갔잖아요. 간장 간 것지. 그래서 요거 하나로 하니까 더 시원한 맛이, 더 깔끔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매운탕의 짝꿍이 된 고추장으로 얼큰하게 끓여주고요. 마지막은 옥천표, 미나리, 부추, 깻잎으로 푸짐하게 장식해줍니다. 매운탕 쪼는 동안 매운탕의 유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짧게 해드릴까 하는데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원나라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이제 생선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일본하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을 위해서 생선국, 고려인들이 좋아하는 생선국을 끓여라. 그래서 그 생선으로 국을 끓여냈다고 하는 게 기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빨간 고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맵기는 하지만 맑은 국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럼 그 당시 때 매운맛은 어떻게 했었느냐? 그 당시 때 이제 싼초, 후추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싼초로 매운맛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빨간 국물은 지금으로부터 고추가 들어온 게 한 400년 전이죠.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운탕의 형태를 그때부터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음식을 좋아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매운탕은 우리가 흔히들 왜 바다회 먹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매운탕 주세요라고 해서 매운탕 먹잖아요. 사실 그 회를 뜨고 나서 이제 그 서덜이로 먹는 서덜탕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는 매운탕이 아니고 유사 매운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진짜 매운탕은 이 흑비린내가 조금 나는 민물고기를 비린내 없이 매운맛으로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매운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인즉슨 제가 먹는 오늘 이 금강의 민물고기 매운탕은
진짜 매운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옥천표 민물새우도 매운탕 맛에 한몫 톡톡히 합니다. 이름하여 진거미 새우인데요. 개운하고 시원한 맛을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어우, 소름 끼쳐. 바다 매운탕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고소하고 약간 걸쭉한 맛? 요게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매운탕, 흔히 얘기하는 바다 매운탕은 약간 매운맛? 예, 그 다음에 생선에서 나오는 맛이 조금 더 지배를 한다 그러면 약간 결국엔 비리잖아요. 야, 이거 비린맛 하나도 없네요. 국물 자체가 약간 사골 국물? 진짜 사골 국물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끓어서 몰랐는데 그 야채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숨이 죽어서 다 내려왔는데 역시 매운탕은 졸여야 되는 게 이 또 야채에서 우러나오는 그 본연의 또 신선한 맛이 이 민물고기의 맛과 진거미 새우 요거랑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옥천에서 나오는 천연 식재료 그 다음에 금강에서 나오는 천연 재료들로 헛들어진 한 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특히 메기 같은 경우에는 살집이 좋아서 오랫동안 끓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매운탕 식재료 중에 하나라서 인기가 많고요. 일단 뜨거우니까 조금만 먹고. 야, 씹을 것도 없이 그냥 쑥쑥 넘어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민물고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약간 바다의 흰살 생선? 그거 같이 되게 담백한 맛이 어떻게 보면 이게 메기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메기 매운탕, 아니 빠가사리가 들어간 매운탕, 요 매운탕에 그 베이스를 딱 깔아주는 것 같아요. 금강의 맛, 옥천이 본향인 도리뱅뱅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서 고추장 양념으로 빨간 옷을 딱 갈아입으면 느끼할 틈 없이 한 냄비 뚝딱 비운다고 하죠.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이거를 싹 돌리면 잘 됐나요 이거? 잘 됐어요 감독님? 요렇게 해서 먹는 거래요. 이렇게. 잘 배워왔네요.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기름으로 튀겨냈기 때문에 도리뱅뱅 특유의 그 감칠맛이 있고요. 당연히 약간 맥주를 부르는 맛,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집 도리뱅뱅 특이한 점은 일단은 간이 세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간이 좀 심심하다고 할 정도? 색깔에 비해서. 그런데 은은히 풍기는 들기름으로 튀겨낸 것 같고요. 들기름 향이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생선의 본연의 맛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비린 게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밸런스를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민물고기면서도 되게 고소한 맛을 오히려 살려냈다? 맛있네요. 빙어 맛있네요. 야, 진짜 금강 안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그냥 한 그릇에 다 담은 느낌이에요. 이름부터 풍족해 보이는 금강. 이 금강은 늘 우리에게 풍요의 식탁을 선물한 고마운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길이 생기기 전에 금강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 44년
40년을 넘게 지켜온 식당인데 풍경이 좋았다가 이제 뭐 고속도로도 생기고 그러면서 길도 좀 좁아지면서 식당에 들어오는 진입로도 좀 좁아지고 해서 그런 풍경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사라져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런 풍경보다 40년 동안 갖고 있던 내공이라든가 그런 정성, 그런 노력들은 어찌 보면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이 식사 한 끼에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옥천의 전체적인 느낌은 사실은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정보도 없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멋진 금강의 풍경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이런 작은 도시의 곳곳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에 다시 한 번 더 감동을 받았고요. 이 금강, 옥천에 오시면은 이런 보양식, 근사한 음식들로 여름을 나는데 스태미나를 딱 챙겨서 돌아가시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곳이 옥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음 여정을 위해서 남은 거 마무리하면서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강엔 여전히 고부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좋아요. 이뻐요, 할머니. 미녀였어. 지금도 미인이신데. 어쩌면 바다를 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맛.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네, 아까 근데 손도 따뜻하시고 해서 지금 괜찮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너무 이쁘다. 우리 어머니도 이쁘시고. 좋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해온 세월만큼 오래오래 맛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사장님, 여기 나물 좀 주세요. 이게 빠가살이야? 응. 어딜 가든 산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이 금강이 닿지 않는 곳이 없네요. 와, 꽤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금강이 있어요. 옥천에 와서는 자연이랑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친밀감이 좀 높아진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곳에 정자가 한 채 있거든요. 야, 멋지다. 우와, 진짜 숨어 있다. 배청호 물길 따라 금강 비경 11선 여행.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됩니다. 맑은 금강이 흘러 어느덧 7번째 비경으로 데려다 주었는데요.
푸른 바람과 밝은 달이 머물러 온 청풍정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기 청풍정에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화기 갑신정변 3일 천하로 끝났잖아요. 그 중심에 있던 김옥균 씨가 옥천으로 내려와서 은둔 생활했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혼자 오지 않고 그가 사랑했던 연인 기생 명월이랑 같이 와서 지냈는데요. 한동안은 잘 지냈대요. 근데 명월이가 생각할 때는 김옥균이 이 큰 장부로서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한 건 자기 때문이라고,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바위에서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김옥균은 옆에 있는 바위에다가 명월암이라고 새겼다고 합니다.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애틋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또 그녀의 죽음을 맞닥뜨려야 했던 김옥균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헤아리지 못하겠죠. 근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랍니다. 이 넓은 물길에도 청풍정에 깃든 애틋함이 함께 흐르고 있지 않을까요? 금강에서 만난 운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했어요. 성인 한 명이요. 네, 예약자분 성함이요. 이주영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천상의 상. 우와, 진짜 낫다. 머리를 쓰고 있어요. 감동이에요. 좁은 문 들어서는 그 순간 여러분한테도 금방 공개를 할게요. 진짜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 옥천에 흐르는 금강이 작별 인사하는 끝마을 방아실로 향하면 이국적인 모습을 한 천상의 정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금강과 대청호가 꼭꼭 숨겨둔 비경인데요. 좁은 문을 지나면 좁은 길을 갑니다. 백화, 아이리스, 오색 버들. 이 꽃은 또 뭐지? 다알리아. 아, 길이 좁으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발걸음이 속도가 늦춰져요. 야, 알록달록하다. 입구. 뭔가 누군가 기다리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선생님, 여기 정원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원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올 때 보니까 좁은 문 지나서 좁은 길, 예. 저희가 초입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연 앞에 네. 좀 겸손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좁은 문으로 해서 고개 숙이고 들어들어. 네, 그렇게 해서 좁은 문을 이제 통과하면은 네. 좁은 길을 네. 걷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좁은 문 그렇게 다 의도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좁은 길은 왜 그렇게 좁게 만드셨어요? 어차피 사람은 혼자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와 같이 가면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네. 이곳에서는 이제 꽃과 나무들과 네. 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길을 거닐면서 야생화들 또 이런 거를 들꽃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네. 또 자기 내면도 좀 들여다보는 네. 진정한 힐링의 공간 그런 정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네. 길을 좁은 길을 혼자만 가는 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인지 여럿이 오신 분들도 옆에 있는 꽃들에 조금 집중하시는 것 같고 이야기도 꽃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조용히 자기가 침묵하면은 네. 꽃과 나무들의 네. 소곤거림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곳에선 바람보다 앞서가지 말고 자연과 교감하며 천천히 거닐어 보세요. 그러면 누리는 사람이 곧 이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청호를 품고 있는 천상의 정원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수생식물 학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이 여기서 재배되고 있고 전시되고 있고 보급되고 있고, 그리고 또 물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은 물을 다 정화시켜요. 아, 정말요? 이 대청호는 식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더 맑게, 자연을 더 깨끗하게 보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수생식물을 가장 중요한 식물로 재배되고 있고요. 네. 또 지천에 수많은 야생화들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힐링을 이룰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천상의 정원이에요. 그 이름에 학습원이라는 것도 더해져 있거든요. 왜 학습원이 더해졌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연 체험도 하고 또 물을 어떻게 맑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이런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식물들을 분갈이를 한다거나 또 이 수생식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물을 정화시킨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이에요. 대청호에서 가장 뷰가 뛰어난 아름다운 호수 위에 이 수생식물 학습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심과 깊은 힐링을 누림과 동시에 여러 가지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또 식수원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도 되기도 합니다. 오, 뒤쪽에는 천상의 정원 둘레길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곳만 보더라도 다 찾아갈 수 있겠는데요? 진짜 많아요. 여기에 꽃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정원에 있는 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나비도 있어요. 새도 있고. 그냥 기분 좋게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거북이처럼 걸으래요. 해보면 알겠죠, 이유를. 와, 바위가 쌓여서 진짜 첩첩산중처럼. 와, 저 위에 데크길도 이렇게 살짝 만들어 뒀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되게 예전부터 바다였대요. 바다다가 매감류라든지 석회암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퇴적되고 변형되고 변성되면서 지금의 이 검은색 변성 이지람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언제 원생대라고 하면 진짜 오래전 아니에요? 정말 옛날에? 지질학적 가치를 이런 데는 진짜 멀리서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와, 얘는 뭘까요? 어머, 이름이 뭐야? 신기하다. 난타나.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되게 화려한 색깔들 쓰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상상이 냈을까 했는데 여기서 얻어간 거 아닐까요? 와. 거북이처럼 걸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그 생김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첫 만남이어도 이름이 생소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벗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시원해. 저거 매실이다. 한수유, 샤이. 우와. 진짜 대청호 다 끼고 그러네. 좋아요. 왜냐하면 한 큰 물줄기에 강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서 있으면 좀 생각을 비우게 돼요. 어디 가서는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뭔가 내려놓고 그냥 이 물줄기 여기 있구나, 산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인 것 같아요. 나무를 살짝 데크 옆에다가 배치한 것도 이것도 아까 그 원장님의 의도가 담긴 것 같아요. 그래야 대청호가 더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뭔가 자연이랑 어깨를 맞닿아서 걸을 수 있는 것도 좋고 대청호를 한눈에 뭐 하나 거스리는 거 없이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어머. 이게 파묻혀 간다는 거 아닐까요? 다 내려놓고 걸어도 가려주니까 그래서 더 마음 편해져요. 이야, 천상의 정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입니다, 여기. 와, 놀라셨죠? 너무 좋아서 그만. 이야, 신기한 게 진짜 많아요. 선인장을 심는 것도 선인장에서 꽃 나는 것도 별게 다 신기하죠. 저 여기 또 오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마음속에 저장. 제 마음은 조금 허전했지만 연인들의 성지로 손색 없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주에서 왔는데 처음인데 몇 번 오려고 하다가 예약이 안 돼가지고 못 오다가 이제 며칠 전에 예약해서 왔는데 예, 좋으네요. 이 대청호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마음도 좀 뻥 뚫리는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도 좋고요. 지형 자체가 이제 막 어렵지 않아서 물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절벽같이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좀 힘든 사람들,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런 일상에 지친 분들이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요해서 좋아요. 그냥 너무 도심은 시끄럽고 사람들 목소리도 가끔은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식물은 정말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자기의 모습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되게 행복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당 안에 들어오니까 종교를 떠나서 신성한 공간에서 나오는 그런 경건함 그런 게 느껴져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침묵을 즐기는 것도 가끔은 필요한 듯 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당에서 경건한 마음을 모아봅니다. 와, 입구부터 꽃향기가. 이야, 종류 진짜 많은데요. 와, 귀하다는 다육이의 꽃. 와, 나 처음 봤어요. 눈앞에 움튼 작은 생명에 감탄하기 바빴는데요. 아마 아이들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꽃 많이 담았어요? 딱히요. 딱히요? 눈에 담고 있어요? 잘 가꿔진 자연과 함께하니 천진난만한 웃음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야, 다 같은 바위 소리 아니구나. 작업하신, 원장님 아니세요? 네네. 아, 여기 계셨네요? 돌아보셨어요? 네. 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감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이솔인데요. 네. 바이솔을 화분해서 이제 그 땅에다가 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전 영광이죠. 예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네. 쓰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와. 바위솔의 또 다른 이름은 와송이라고 하죠.
그 원장님 바위솔도 예. 다 다른 것 같아요, 모양이. 그렇죠. 바위슬 여러 종류예요. 아, 이 바위슬은 네, 겨울에 네, 동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 네. 20도까지 사는 거예요. 네. 아, 우와, 그만큼요? 그럼요. 이거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또 키우기가 쉬워요. 네. 제가 직접 심었으니까 앞으로도 무럭무럭 잘 자라날 겁니다. 예쁘게 커라. 원장님 여기 20년 동안 가꾸셨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쭉 하실 거죠? 정원은 네.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퇴보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늘 정원을 더 새로운 식물들, 새로운 꽃과 나무들을 계속 심고 네. 또 이미 심어진 나무들을 가꾸어내고 네. 그리고 이 호수를 품는 숲속길을 또 조성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천상의 정원은 업그레이드를 시킬 겁니다. 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이런 기대가 없었어요. 굉장히 소박한 마음으로 네. 그냥 물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키워내면서 네. 또 보급하고 이 광경 농업을 한 거거든요. 관광과 농업을 겸하는 광경 농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청호가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대청호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예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됐어요. 앞으로도 더 멋지게 변신할 것 같아요. 그래 오실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자연은 매일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맞이할 테죠.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내던 쉼이 무엇인지 물음표를 건넵니다. 이곳에선 봄에 받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느린 우체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강비경 11선 중에 8번째 여기 수생식물학습원에서의 그 마음, 소감을 저한테 좀 보내야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정원은 어떤 모습일지, 또 그때 저는 얼마나 성장했을지 편지 한 통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추억을 담아 보내겠습니다. 오게 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자, 넣었거든요. 저는 다음 비경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출발! 아쉬워. 또 오면 되니까 가봅시다. 오늘 좀 많이 걷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체력도 조금 부족하고 쉬어갈 겸 또 배도 채울 겸 여기 카페를 들렀거든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뭔가 많네요. 저는 비타민이 필요하니까. 자몽에이드 한 잔으로 여행의 쉼표를 찍다 보니까요. 저 멀리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경치가 있었는데요. 저쪽에 정자 한 채가 있는데 여기 사진 속 정자랑 되게 닮았거든요. 저기 맞을까요? 저기 지금 배 지나가는 곳 보세요. 바로 위에 저희가 추소정. 부소다마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있네요. 저기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 있는데요. 빨리 찾았습니다. 저기가 금강비경 11선 중에 9번째 부소담악.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저도 내려가서 한번 가까이서 한번 봐야겠어요.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작은 금강산이라 예찬했던 옥천 제1의 선경이죠.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절벽이 금강 위를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지금 물결이 이쪽으로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소다박이 배처럼 저한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가까이서 보니까 더 크긴 하네요. 그 사이에 제가 책자를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부소다박이 원래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산이었대요. 그러다가 대청댐이 들어서면서 아래쪽이 물에 잠기면서 둥둥 뜨는 형상으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된 건데 아래쪽에 지금 바위가 쭉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병풍처럼 보인다고 해서 병풍바위, 그 길이가 7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소다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한 번에 멀리서 한번 보시고 가까이에 서서 한번 보시고 병풍바위 위에 또 데크로드가 있거든요. 둘레길도 한번 걸어보시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아껴뒀어요. 다음에 와서 배를 한번 타보려고요. 그러면 물 위에서 저기 추소정도 바라볼 수 있고 병풍바위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려고요. 여러분들한테 팁 선물합니다. 이번엔 금강지류의 서화천이라고 하는 냇가를 따라가 봤는데요. 오, 멋있다. 옥천 이지당. 조헌이 뛰어난 경치를 벗삼아 풍류를 즐기며 제자를 가르치던 곳. 와. 곳곳에 향수를 자극하는 멋스러움이 묻어납니다. 탁 트인 공간에 명당처럼 자리한 한옥의 이름은 이지당인데요. 산비탈에 털을 잡아 뒤로는 늠름한 산이, 앞으로는 냇물이 유유히 흘러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잠이 솔솔 오네. 생각해보니까 11선 중에 9번째 가지가 이제 금강의 본류, 상하류에 속한다고 했고 10번, 11선 이렇게 해서 두 군데는 지류래요. 그래서 앞에 흐르는 이 내울, 개천도 그래서 소박하게 보이고 여기도 크지 않잖아요. 작으니까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 그냥 고향집 온 것 같고 제가 또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런 느낌도 들고 여름 되면 여기 앞에서 또 많이들 물놀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돗자리 한번 펴두고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눈 살짝 붙이고 이러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좋은 건 아니고 좋을 뻔했고요. 좋아요. 그 옛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낸 이지당. 우리나라 서당 가운데 최초로 보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제가 소박하다고 느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서 예전엔 조원 선생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공간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자들도 조금은 적게 이제 소수 정예처럼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뭔가 상상이 돼요. 그런 그림들이. 그러면서 뒤쪽에 현판들이 되게 많은데 저기 왼쪽에 있는 게 각신서당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조원 선생이 직접 지은 현판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있는 여기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조원 선생을 조금 숙모하는 마음을 조금 담기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시경에서 어떤 한 문구를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지당이라고 이렇게 또 친필로 써둔 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건물이 풍기는 그 풍채라든지 그 아우라는 양쪽에 붙어 있는 이 누각에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정자만, 그러니까 이 정사만 있을 수 있는데 양쪽에 2층 규모의 누각이 더해지면서 이런 구조는 어디 가서 쉽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10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향 너무 좋다. 늘 봄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물길 위에 섬처럼 떠있는 상춘정인데요. 상춘정.
항상 봄날같이 행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곳은 사계절 그림 같은 풍광을 선물합니다. 11번째 비경 상춘정입니다. 여기가 사시사철 똑같은 이제 봄과 같은 풍광을 자랑한다고. 특히나 저기 반영. 낮에는 저 모습 그대로, 밤에는 은하수도 비춰준다고 해요. 그만큼 칭찬이 자자하던데 아닌 게 아니라 참말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걸 보려고 제가 달려왔나 봅니다. 칭찬해, 칭찬해. 옥천, 이 금강이란 큰 물줄기 따라서 볼거리도 참 많았는데요. 이 과거부터 많이 찾은 비경부터 비교적 최근에 생긴 명소들까지 여기에 문득 맞닥뜨린 주민분들은 친절히 안내도 해주시고요. 이렇겠지 하고 지레짐작하고 찾은 곳들에서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선물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거기에 가장 좋은 건 이렇게나 많이 다녔는데 여전히 갈 데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음에 축제 열리면 축제 핑계 삼아 혹은 출장길에 동선 핑계 삼아 꼭 다시 오고 싶은 옥천입니다. 아름다운 충북 옥천, 이번 여행도 오케이, 미션도 오케이. 여러분들의 이번 주말 여행지는 어디라고요? 옥천이라고요? 정답! 그럼 이만 저는 퇴근합니다. 안녕!